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6장, 챕터 6,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려운 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이번 시간 여기 5번까지 할게요. 이게 길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익률보다는 위험에 더 많이 우리가 또 포커스해요. 수익률은 뭐 얼마 벌었냐, 뭐 평균으로 이렇게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위험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좀 이론적으로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심플하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위험 자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포트폴리오라고 안 했죠. 그렇죠? 서로 다른 위험 자산 혹은 서로 다른 그냥 자산이에요. 서로 다른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개 이상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자산으로. 근데 이때는 이제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 세상에는 이제 넓게 본다면 위험 자산도 있으니까 무위험 자산도 있겠네 할 수 있겠죠. 네, 현재까지 아직 무위험 자산 얘기는 안 하고 위험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투자하면 뭐가 좋지? 그래서 그걸 위험 분산 효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있으면 각각의 하나하나씩 투자할 때보다 여러 가지 투자하니까 조금 수익률은 못 올리더라도 우리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그게 좀 장점이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예요. 그래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산을 구성한다면 위험을 최소로 만드는 그런 자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워밍업을 하고, 야, 그러면 이제 두 개 했네. 그러면은 세 개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N개.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N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위험. 그래가지고 이걸 공부해 보니까, 야, 위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이제 6하고 7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위험을 알았어. 사람들의 효용도 알았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왜 이 자산을 선택하고 그 자산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위험을 많이 부담하고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두 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률이라고 볼게요. 보시면 1번 주식하고 2번 주식이 있대요. 그래서 미래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주식의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100만 원 있고 A기업에 A가 아니죠. 1번 기업이죠. 1번 기업에 65%, 2번 기업이죠. 2번 기업에 35%를 투자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이 요 아래와 같대요. 보면은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확률은 20%예요. 1번 주식은 그때 주식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30%가 예상되고 2번은 20%. 경기가 보통일 때 그죠? 그 가능성 50%래요. 근데 1번은 뭐 15%, 2번은 10%. 불황일 때 그죠? 30%인데 1번은 마이너스 20%, 2번은 마이너스 10%. 딱 봤을 때 1번이랑 2번이랑 뭐 수익률은 모르겠고 위험을 본다면 어디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1번이 커 보이죠? 왜냐면 돈을 잘 벌 때는 30%까지 올라가고, 그죠? 안 좋으면은 마이너스 20%까지. 이렇게 식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2번은요, 뭐 잘 벌어도 20%, 그죠? 망해도 10% 마이너스.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이 작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기대 수익률, 그래서 확률 값을 구한다면 이 R1은 이제 첫 번째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면, 그죠? 잘 됐을 때 20%라며, 그때 30%라며, 그 다음에 보통일 때 50%라며, 그때 15%라며, 그쵸? 불황일 때, 가능성이 30%라며, 그때 마이너스 20%라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5%인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주식, B 주식이죠. 그래서요. 한다면은 6%가 나와요. 그러니까 1번 주식이 B 2번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좀 크겠죠. 그러면 두 주식을 우리가 투자하면 얼마 되냐? 근데 주식 보면은 1번에 65%잖아요. 이거는 이제 1번 주식, 그쵸? 35%, 나머지 2번. 그러니까 보시면 1번 주식의 투자 비중하고 2번 주식의 투자 비중은 1이 되겠죠? 왜?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65만 원을 1번, 2번에는 35만 원. 그러니까 있는 돈을 내가 다 투자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중 평균으로 계산했죠. 7.5는 여기서 나왔고, 그렇죠? 6.0은 여기서 나오니까 가중 평균 해보니까 6.975. 그러니까 이 값을 보니까 제일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가 7.5%잖아요. 제일 작게 벌었을 때가 6.0%고. 그러니까 얘 중간인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1번 주식이 수익률이 이만큼이에요. 2번 주식이 이만큼이에요. 둘 다 가중평균 했는데 1번 주식에 더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요 어디 근처. 만약에 이거를 비율을 바꿔서 했으면 수익률이 2번 주식 어디 근처에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요 두 사이에서 변하겠죠. 자, 위험도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죠? 이제, 시그마 제곱이니까, 어떤 상황, 이게 기대값, 평균이잖아요. 평균의 제곱의 20%. 그죠? 얘 상황,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0.0356. 이건 이제 분산인데, 의미가 없으니까 루트 씌워주면은, 이제 표준편차가 18.87%. 같은 이제 방식으로 2번 주식을 구하면 표준편차가 11.14%.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쵸? 첫 번째 주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상대적으로. 두 번째 주식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거죠. 그럼 주식을 짬뽕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식은 분산이 0.0365, 거기다가 65%. 이제 우리가 분산 이렇게 구하죠. W1의 제곱, 시그마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 그래서 W1, W2, 시그마1, 2.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 W1은 첫 번째 주식에 투자한 투자 비중, W2는 두 번째 주식에 투자한 투자 비중, 더하기가 1.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시그마 1, 2라고 하는 건요, 코베리언스 R1, R2.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공분산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공분산의 값이 0.5라고 우리가 가정했어요. 여기 0.5라는 숫자를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면 W1의 제곱이니까 첫 번째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65%. W1에, 그쵸, 여기 분산 있잖아요. 분산값 놓고, W2의 제곱이니까 35%의 제곱. 그쵸, 시그마2, 그러니까 두 번째 주식에 대한 분산값이 그대로 가고. 네, W1은 요거죠. 65. 그죠? W2는 35. 그 다음에, 시그마 1, 2잖아요. 얘를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그마 1, 2는요, 시그마 1, 시그마 2, 로우 1, 2.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1이라는 거는, 그죠? 얘의 표준편차죠? 얘의 표준편차가 18.87. 이렇게 오고, 두 번째 시그마 2라는 거는 얘의 두 번째 표준편차. 거기다가 이제 두 주식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로 우리가 0.5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0.0214라는 분산값이 나왔고,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분산 투자했을 때, 근데 이거의 표준편차를 보니까 14.61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시면 이런 거죠. 얘도 똑같이 1번에만 몰빵했으면 18.87%라는 위험을 갖고 있어요. 2번에 몰빵했으면, 그쵸? 11.14%라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두 개에, 그쵸? 보니까 대략적으로 14.61%예요. 이렇게 한다면, 평균이랑 똑같네. 아까 전에 이제 기대값도 요 사이인데, 얘는 다행스럽게, 아니다. 이게, 이렇게, 얘보다 더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 주식과 일단은 요 수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1번 주식과 2번 주식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어떤 자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건 이제 모수라고 그래요. 모수. 우리가 알고 싶은 수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자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는, 그쵸? 수익률, 그다음에 분산.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그쵸? 분산을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인 베어런스니까 우리가 물론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이론적으로 이걸 좀 더 단순히하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고려할 변수는 두 가지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두 번째, 거기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얼마냐. 위험. 이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변수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산 혹은 그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라는 거는 이제 두 주식, 그러니까 여러 주식, 두 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예요. 그때 이제 1번 주식하고 2번 주식이 있었죠? 그다음 1번 주식의 투자 비율, 2번 주식의 투자 비율, 이거 W2죠.
여기서는 오타가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적 생긴 오타냐면 교정 과정에서 생긴 오타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오타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W1, W2는 그쵸 합치면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자산으로 된 거는 요 베리언스가 이렇게 있었잖아. 제가 이거 공식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쵸?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예제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볼까요? 얘 수식을 한번 이해하려고 본다면 자, 얘 값은 어떤 수의 제곱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허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쵸? 전부 다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그쵸? 뭐 또 얘가 그죠? W2가 음수든 그죠? 뭐가 음수든 중요한 건 얘 두 개 더한 거 얘 양수예요. 양수하고 양수를 더했으니까 이만큼은 양수예요. 위험이 양수라는 거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볼까요? W1 우리가 그쵸? 뭐 전체 투자니까 얘네 두 가지도 크게 보면 양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표준편차도 분산이 양수니까 거기다 루트 했으니까 얘도 양수예요. 얘는요. 두 번째 것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이걸 좀 지워가지고 말씀드리면 얘는 여기서 하면은 요만큼은 양수예요. 근데 얘 로 1, 2 값은 얼마를 갖는다고 했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쵸? 전체가 양수에다가 그쵸? 여기가 음수잖아요. 더하기 음수.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보다 줄어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분산 투자가 많이 생기려면은요, 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죠? 분산 투자 효과. 즉, 내가 여러 자산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은 유지시키는데 위험을 그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이제 분산 투자 효과죠. 그게 생기고, 만약에, 그죠? 로 1, 2죠? 얘가 1이면 그냥 분산 투자권 하나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요걸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한 수식으로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줬어요. 얘는 뭐냐면 I하고 J가 같을 때, 왜냐면 다를 때는 얘가 돼 있고, 그쵸? 같을 때는 얘기니까 얘는 이제 분산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이제 공분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전체 위험을 분산이 갖고 있는 위험, 공분산,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걸 또 브레이크 한 거예요. 1번 주식과 1번 주식. 그러니까 1번 주식에 투자해서 1번 주식만이 갖고 있는 위험은 요거였어요. 그쵸? 2번 주식, 요 대각선. 2번 주식만 갖고 있는 위험은 이거였어요. 얘는 뭐예요? 1번하고 2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위험. 그쵸? 얘도 상호작용인데 얘랑 얘는 뭐냐? 수식을 봐봐요. 그쵸? W1, W2, W2, W1 모든 게 똑같은데 그냥 곱하기를 할 때 앞뒤를 한번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값은 두 개가 우연이 아니에요. 얘 값은 그쵸? 0.00239, 0.00239 서로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그쵸? 얘네들이 대칭과의 관계죠. 그래서 총위험은 아까 전에 1번 위험, 그쵸? 여기 2번 위험,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2번이라는 거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쵸? 네, 4번이요. 엄밀히 따지면 2번, 3번인 거죠. 이렇게 해서 0.024. 그래서 1번 주식이 요 주식이 차지하는 위험은 요 1번을 가로로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 주식이 갖고 있는 위험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번 주식을 전부 다 더한 요 값. 요렇게도 되거나 혹은 이렇게 세로로 더하거나 가로로 더하나 세로로 더하나 같아요. 0.00150랑 0.00239랑 그쵸? 이렇게 가로로 더하나 세로로 더하면 뭐예요? 0.00155, 0.00239 똑같죠? 그래서 이게 가로로 더하나 세로로 더하나 같아요. 그래서 1번 주식의 위험과 2번 주식의 위험, 그래서 1번 주식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은 1번 주식을 전체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요게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나누니까 수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2번 주식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위험은 1번 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기여하는 위험과 2번 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기여하는 위험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분산 투자 효과가 없으면 1번 주식하고 2번 주식을 투자할 때 그냥 이렇게 직선의 효과예요. 근데 아까 전에 분산 투자 했으면 왜냐면은 65하고 35 투자했으면 분산 투자가 없으면 단순히 그냥 65, 35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산 투자하니까 실제로 위험이 줄어들었죠. 즉 분산 투자 안 했을 때는 이만큼이 수익률이고, 그렇죠? 여기가 세로축이 수익률인 거죠. 가로축이 이제 위험이잖아요. 분산 투자 안 했을 때는 이만큼이 수익률에 이만큼의 위험인데, 분산 투자하니까 여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이 준 거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 효과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요 상관계수가 로였잖아요. 이 값에 따라서 기대값을 볼게요. 기대값은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주식, 그렇죠? W1에 65%를 투자했고 W2에 35%를 투자한 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은 똑같이 유지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동일하게 했고 다만 요 상관계수의 값만 우리가 달리 가져갔어요. 뭐 여기서는 제가 이제 발췌해서 교재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교재 같이 펴놓고 하시면 굉장히 좀 수월하세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이럴 때 분산 투자가 없을 때는 16.2, 그러니까 16.2니까 요 금액이 16.17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죠?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은 계속 또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수익률이 동일한 상태에서 상관계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렇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8.4죠? 요 8.4 뭐예요? 극단적으로 제일 줄이면 8.4까지 줄일 수 있었어요. 그죠? W1에다가 65% 투자하고 W2에다가 35% 투자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제일 줄이면 8.4예요. 근데 아까 2번 주식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2번 주식의 분산 얼마죠? 11.14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원래 얘네 말대로 한다면 위험의 범위가 여기잖아요. 여기 1번하고 2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면 요 밖에서도 수익률은 유지하면서, 그죠? 6.98로 유지하면서 위험은 더 낮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돈은 더 많이 못 벌더라도 똑같은 돈을 벌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네. 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에이, 그게 뭐야 할 수도 있지만, 야, 위험도 못 낮추고 돈도 못 벌면 그게 좋아? 돈은 똑같이 버는데 위험이라도 낮추는 게 좋아. 위험이 낮추는 게 훨씬 좋죠. 그렇죠? 그렇죠? 요런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위험 분산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그려봤어요. 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러니까 여기 직선은 1번하고 2번이, 그죠? 로가 1일 때, 여기 써있잖아요. 로가 1일 때. 이제 얘 로가 0하고 이제 뭐 1, 4일 때, 요렇게, 그쵸? 요렇게 보시고, 극단적으로 로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사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없죠. 보니까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그쵸? 위험을 0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뭐냐면, 그쵸? 야, 잘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그쵸? 잘만 하면 위험을 최소화. 물론 이 최소화라는 게 꼭 0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 그쵸? 그 얘기는 W1하고 W2의 비율을 조절해 가면요. 그럼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W1은 양수고 W2는 양수예요. 즉 W1에 내가 150%를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내 돈이 지금 1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있어요. 그럼 W1에 내가 150만 원 투자. 이게 불가능하죠. 100만 원인데 어떻게 150만 원 투자해? 그러니까 W2에 마이너스 50만 원 투자. 그러면은 내 돈이 1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그 얘기 뭐냐면 150만 원을 내가 그쵸? 더 투자하는데 모자는 50만 원 어차피 빌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보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요 그래프상에. 그쵸?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데서는 그쵸? 여기서는 내가 있는 돈으로만 투자한다. 빌려오지 않고. 그런 얘기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이제 남한테 빌려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요, 우리가 자산의 투자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분산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 말 그대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뭐 말을 좀 풀어놓은 거죠. 이런 포트폴리오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거를 MVP라고 불러요. 왜냐,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MVP 하면 뭐 Most Valuable Player 이거 하는데 이 재무관리에서 MVP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다. 혹시 요 앞에다가 GMVP라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G는 뭐냐면 글로벌. 모든 거랑 비교해서 제일 작은 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MVP 하면 그죠? 뭐 동네에서 1등, 글로벌 하면 세계에서 1등,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GMVP나 사실 MVP나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집단이 어디냐? 1등인데 전교 1등이냐? 뭐 세계 1등이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분산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수식으로 보면 이게 분산의 수식이잖아요. 두 주식이 있을 때. 그쵸? 이거를 이제 우리가 W1이랑 W2가 이러니까 이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W1, W2니까 W2는 W1의 변수로 쓸 수 있겠죠. 왜? W2 대신에 1-W1을 대입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W1이라는 게 다 지금 W2 들어가 있는 자리에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게 2차 함수잖아요. 변수가 뭐예요? 변수가.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위험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위험인데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렇죠. 최소화하는 게 그때 뭐를 바꿔서 투자 비율을 바꿔서 내가 위험을 최소화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W1을 전체 수식을 W1이라는 걸로 우리가 미분해 보자. 근데 보시면 미분 기호가 보통 D라고 써요. 여기서 이렇게 골뱅이처럼 쓴 건 이제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파샬. 편미분이라는 뜻은요. 사실 W1, 시그마1 뭐 변수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W1을 빼고 나머지는 내가 상수처럼 가정하겠다. 즉 상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해 보니까 이 수식이 나오고 이 수식을 풀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즉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은 W1이라는 거는 주어진 분산 그렇죠? 그다음에 공분산 쉽게 말하면 상관계수죠. 상관계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 비율을 두 자산에 있어서 투자 비율을 조정하면서 가장 분산이 작은 포트폴리오 만들었을 때 그때 W1이 얼마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 공식은 제가 암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험생한테는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면 이거는 왜냐면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요. 굳이 회계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재무관리 시험, 뭐 입사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런 포인트인데 내가 이 도출 과정을 알지만 시험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언제 그걸 풀어요? 그렇죠?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 수월하게 쉽게 풀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2개 했으니까 N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N개니까 포트폴리오가 1부터 N까지니까 W1, 첫 번째는 W1, 두 번째는 W2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쓰잖아요. 대신 W1부터 WN까지 투자 비중의 합은 1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자산하고 공분산도 배련수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요. 분산에 해당하는 거. 분산은 자기 자신과 자기와의 관계잖아요. 얘는 이제 공분산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쪼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면 이게 무슨 분산을 분해한 건데 위험 분해예요. 아까 이제 2개 자산할 때도 이렇게 봤잖아요. 한번 기억나시나요? 이거 요거예요. 2개 자산할 때 여기다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본 거고 숫자 없이 이제 문자로만 보는 게 이제 요거예요. 이건 이제 N개로. 그러니까 첫 번째 자산과의 위험. 그죠? W1과 W1의 시그마1. 이게 이제 분산이잖아요. 두 번째 자산과 두 번째 자산. 이것도 분산이죠? 시그마 세 번째하고 세 번째. N번째 다 분산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보니까 우리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은 전부 다 분산이네.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자산과 두 번째 자산. W1, W 얘는 뒤에 뭐가 돼서 공분산이죠? 시그마 1, 2니까. 얘는 첫 번째 자산과 세 번째 자산. 1, 3예요. 야, 공분산이네. 그러니까 대각선 밖으로. 근데 보면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얘하고 얘는 뭐예요? 대칭이죠? 얘는 뭐예요? 시그마 2, 1. 1, 2나 뭐 다시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좀 볼게요. 자. 1, 2를 곱하기를 2, 1을 먼저 하나. 똑같죠? 2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2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1, 2나 그쵸? 여기는 2, 1으로 돼야 돼요. 2, 1이나 이것도 똑같아요. 곱하기 순서만 바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분산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산의 위험을 알고 싶으면 요 분산 위험,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좌우 대칭은 공분산이잖아요. 공분산 위험.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위험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 하나는 분산으로 표현되는 거. 다른 하나는 공분산으로 표현되는 거. 요 두 가지의 합이구나 라고 전체를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수식이 전체 나온 요 수식을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그렇죠? 요거를 보면 얘는 뭐예요? i하고 i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이면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첫 번째 주식과 첫 번째 주식. 이게 2면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게 다 분산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i하고 j가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w1 w2 시그마 1 2 2일 때 w2 w1 시그마 2 1 뭐 2하고 3일 때 w2 w3 시그마 2 3 얘는 다 공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산. 그러니까 여기 아까 대각선을 얘기한 거고 이 밑에 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1번은 대각선, 요 2번은 대각선 밖에 대각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한 거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머니퓰레이션, 그렇죠? 좀 조작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n개의 자산이 있는데 모든 요 n개의 자산에 균등하게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10개 자산이 있는데 내가 100만 원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한 개 자산에 10만 원씩 투자한 거죠? 그러면은 10개 자산에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을 자산을 10개로 나누면은 이만큼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비율이 그쵸? 이게 이제 100만 원이지만 투자 비율은 1이잖아요. 100%. 100%인데, 그쵸? 이게 전부 다 투자하면, 내가 10개 투자하면 얼마가 돼요?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투자 비율이 100 대신 1을 쓰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 대신 n을 쓰면, 각각의 주식에 n분의 1만큼씩 투자한다는 것은 모든 자산에 균등하게 투자하는 거죠. 즉, W1부터 시작하고 WN까지 균등하게 투자하겠다. 근데 그 투자 비중은 바로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W1, 2 대신에 요 n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 요 수식 보시면, 요 수식이었잖아요. 요 수식. 요 수식. 여기, 그쵸? 요 수식이었잖아요. 요 수식. 요 수식, 여기에 W 대신에 n분의 1을 다 대입하는 거예요. n분의 1. 그 수식이 바로 요 수식이에요. 그죠? n분의 1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게 n개인 게 n분의 1.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얘도 n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눠지면은, 여기도 n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분의 1을, 그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요 n개라고 했잖아요. 여기 전체 위험이. 그러면은, 가로가 몇 개가 있어요? 가로가. 여기 n개니까, 여기는 n개가 있겠죠. 세로는 몇 개예요? n개니까 n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칸들은 전부 몇 개일까요? n제곱 있겠죠? 그쵸? 우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2개. 여기 2개니까 전체 칸은 2 곱하기 2는 4가 되죠? 만약에 가로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체 칸은 몇 개니?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3 곱하기 3은 9개죠? 여기도 가로가 n개, 세로가 n개니까 전체 n개예요. 자, n개인데 우리가 요 n제곱을 분산하고 공분산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분산은 몇 개예요? 첫 번째 행은 1개, 두 번째 행은 1개, 세 번째 행은 1개. 즉 여기 대각선이 몇 개예요? 2개만 있는 거죠. 여기 대각선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n 곱하기 n개니까 대각선에 n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n제곱만큼 요 격자가 있지만 이 중에 분산에 해당하는 거는 몇 개죠? n개예요. 나머지 공분산은요. 굳이 안 세봐도 야 전체 n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n개 빼면 공분산이겠네. 공분산은 n제곱 빼기 n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랬을 경우에 n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쵸? 얘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n개니까 전체 그쵸? 시그마 i 제곱이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n개로 나누면은 얘가 평균이 되는 거죠. 이 평균을 이렇게 시그마 i라는 거에 그쵸? 제곱 이렇게 평균으로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n분의 1이 이렇게 얘를 쓸 수 있고 그쵸? 얘를 쓴다면 첫 번째 거가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공분산이 몇 개라고 했죠?
n제곱 빼기 n개라고 했죠? 얘는 n이야 n 빼기 1. 요거 뭐예요? 전체 공분산을 n의 그 숫자로 나눴으니까 공분산의 평균이 된 거죠. 여기 잠깐 지워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얘 역시도, 얘 파트 역시도 공분산의 평균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전체가 그렇죠? 공분산의 평균. 그러니까 이 플러스,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n-1에 시그마 i 제곱 이렇게 평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 근데 이게 만약에 n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n이 무한대만큼 많이 있으면 그럼 뭔 어떻게 돼요? 얘가 n분의 그쵸? 시그마 i의 제곱 플러스 얘는요. n하고 n 빼기 1이잖아요. n분의 n 빼기 n분의 1은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는 그쵸? 1 빼기 1 n분의 1 ij 이렇게 하고 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쵸? 이 상태에서 얘는 n분의 시그마 i의 제곱 플러스 그쵸? 시그마 ij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ij 이렇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 얘는 더하기 그냥 시그마 ij 얘는 그쵸 어떤 숫자잖아요. 얘가 여기가 무한대. 근데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는 얼마가 돼요? 그죠? 얘는 0이 되죠. 왜? 그쵸? 무한대분의 1이 얼마예요? 0이죠. 무한대분의 1하군요. 분모가 너무 크니까 0이에요. 즉 너무 분모가 크면 이 숫자가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0이 되고 그쵸? 얘도 0이 되니까 남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남는 게 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n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종목에 n개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면 그쵸? 위험이 공분산 위험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위험을 두 가지로 계산했잖아요. 그쵸? 전체 총위험은 볼까요? 그죠? 보시면 여기서 전체 총위험을 그죠? 이 두 가지로 했잖아요. 두 가지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얘만 남아있는 거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n이 늘어날수록 분산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즉 굉장히 많은 종목 내가 투자하는 주식수의 종목이 많아질수록 얘는 0으로 수렴하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는다. 그럼 뭐예요? 분산 투자에 우리가 아까 전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 공분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요 분산 값이 줄어들어서 위험 투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줄어드는 위험, 감소하는 위험이 있고, 그죠? 불변인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감소하는 위험이 우리가 이제 분산 부분이고, 불변하는 위험이 공분산 부분이었잖아요. 아,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분산 투자하면 요 분산 위험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자. 얘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자. 다른 말로 하면 얘를 비체계가 분산 가능 위험이라고 부르고 얘는 그렇죠? 분산 불가능 위험.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경제적으로? 아, 보니까 이런 거더라. 비체계적 위험은 그렇죠? 어떤 기업이나 그 인접한 기업에만 발생하는 위험.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식품 회사예요. 식품 회사인데 식품 회사가 라면 만드는 회사예요. 뭐 이 회사의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에 불 났어요. 불 나면 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위험. 이런 위험들은 분산 투자를 해봐요. 분산 투자했으면 우리 식품 기업 말고 반도체 기업에도 투자를 했어요.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는 불이 안 나고 대신 거액의 수주를 했어요. 수주. 거액의 수주하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그처럼 라면 공장에 불 나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거를 거액의 수주를 얘가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서로 상쇄하면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쉽게 하면요. 옛날에 우리 우화가 있잖아요. 집심장사. 그쵸? 장사. 우산장사. 예를 들어 내가 집신장사만 해요. 그러면은 맑음일 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쵸? 돈을 많이 벌고 비 오는 날 0이에요. 우산장사는 맑음일 때 돈을 0을 벌고 비 오는 날 돈을 많이 벌어요. 둘 다 내가 갖고 있으면요. 맑으나 비 오나 똑같이 갖고 가죠. 위험이 주는 거죠. 이것처럼 요 어떤 회사에만 적용되는 위험은 우리가
요 분산 위험, 다른 말로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얘는 분산 투자에서 없앨 수 없는 위험이니까 분산 가능 위험.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모든 기업한테 적용되는 위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본다면, 우리나라로 한정한다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렸어요. 금리가 다 올라가죠? 금리가 다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요. 그쵸?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실적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죠? 그럼 주가가 다 떨어지죠? 이건 분산 투자한다고 이게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이걸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자산을 구선 종목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죠? 요만큼을 투자하지만 요만큼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죠. 근데 종목수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얘가 공분산 위험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리 해도 줄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게 왜 이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한 주를 투자해. 한 종목 투자하면 위험을 이만큼 받아요. 10종목 투자하면 위험을 이만큼이에요. 그래도 줄지 않은 위험은 요만큼들은 줄지 않잖아요. 그죠? 한 종목이나 할 때나. 이런 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수가 늘어나면서 내가 이제 없앨 수 있는 위험. 이거를 이제 분산 가능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뭐 체계적 위험은 여기 보시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 물론 자산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겠죠. 부채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죠? 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덜 쓰고 있는 기업들은 뭐 주가가 좀 덜 떨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업마다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죠? 그 정도의 효과는 달라지는 거지만 어쨌거나 다 같이 안 좋긴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여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요. 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그래요. 뭐 물가 상승률, 뭐 GDP 성장률. 예를 들어 GDP 성장률이 음수였어요. IMF처럼요. 그러면 물론 다 어렵지만 많이 어려운 기업도 있고 좀 덜 어려운 기업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 같이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간 세상에 비유하면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나 안 하나 어차피 때 되면 다 죽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몇백 년 후나 몇십 년 후면 죽음도 피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다 죽어요. 이런 게 이제 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 혹은 특정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뭐 화재가 발생해서 뭐 조업에 차질이 생겼어. 그렇죠? 어떤 기업에 뭐 CEO를 뭐 신규로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그 기업 혹은 그 기업 임금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로 이제 없앨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대값이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서로 이제 그 상쇄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비체적 위험이 있다. 비체적 위험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체계적 위험을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비체적 위험은 이제 질병 같은 거죠. 질병. 그렇죠. 그렇죠. 질병. 질병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이러면 좀 더 예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엑기스만 했어요. 교재 전장 구입하시기를 좀 권유드려요. 추천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